탈집을 짓거나 이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볼 생각으로 2015년 5월에 나대지 상태인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나대지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요.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업자가 제 소유의 땅 주변 부지를 사들여서요. 전원주택을 짓고 있던 중에 제 땅에 설치되어 있는 보강토 옹벽이 자신들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하면서 보강토 옹벽을 철거해달라고 하길래 못해준다고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집으로 소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보강토 옹벽은요, 제가 땅을 사기 전부터 있었는데도 제가 철거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오히려 그 전원주택업자가 전원주택에 딸린 도로를 만들면서 제 보강토 옹벽을 훼손해서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제가 그 전원주택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김영주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대지 상태가 이제 대지는 대지인데 위에 텅 비어 있는 그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실제 건축을 하지 않으니까 땅을 살 때 정밀하게 청량을 하지 않는 한 그냥 뭐 어느 조금 침범한 경우를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많이 침범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많이 침범했으면 이미 땅을 사고 팔 때 이미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2015년 5월에 매입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알았다는 사실을 볼 때 침범 범위가 많을 걸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했으니까 침범한 부분은 철거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철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침범을 했다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경우에 다 철거를 해버리면 사회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되겠죠. 가장 판례도 많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 옛날에 한국전력에서 송전탑 같은 거 설치를 하는데 그 송전탑이 시골에 이렇게 산 등성이 사이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한데 그걸 자기 땅에 왔으니까 침범해서 했다 무조건 철거해라 버리면 그 시골에 전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침범한 건 맞고 잘못했지만 그건 그대로 주고 이제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네네. 합의를 보는 건가요? 그게? 합의는 이제 두 사람이 합의가 되면 철거해라 소송을 안 하겠죠.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뭐 초등학교 학교가 써져 있는데 교실 일정 부분 이게 우리 대부분 판례에 있는 사안인데 교실이 일정 부분이 다른 사람 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실을 잘라서 철거해라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그런 경우처럼 철거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침범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나요? 어떻게 아직 소송 제기는 안 했나 보네요. 네. 소장이 우편으로 날라왔다고 말씀하셨네요. 제가 상황이라면 이제 소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원고 측에서 이 전원주택업자 측에서 자기 땅에 청량감정 신청을 해서 얼마 침범을 했는지가 아마 드러나 있을 거예요. 침범한 면적이. 그래서 보시고 그 침범 면적이 진짜 극히 미미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땅은 전원주택업자 짓고 있는 땅은 한 3,000평 되는데 침범한 거는 보강토병이 이렇게 쭉 서서 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걸 합쳐놔도 뭐 한 10평이더라. 뭐 한 5평이더라. 그러면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가 갸우뚱해지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법에 제도가 있는 게 뭐 있냐면 정당한 권리는 없지만 그 땅을 침범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는 없지만 상대방에서 그 극히 미미한 부분을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해라고 말하는 거는 철거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게 그 권리를 남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김진성 변호사 할 때도 신의칙상에 이런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적이 있었었는데 예전 우리 상담할 때도 그런 것처럼 일단 이 사인들 간의 신의칙상에 적어도 자기가 권리가 있더라도 그걸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침범한 부분이 아주 극히 미미하다 그러면 그 권리 남용 항변을 하셔서 철거는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침범한 면적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철거를 하지 않아야 될 다른 사유들이 분명히 또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 사유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은 이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요건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침범 미미하고 이것도 철거함으로 해서 입는 손해가 철거를 시킴으로 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커버리면 그 균형이 안 맞아버리면 철거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네네. 등등 해서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인들 중에는 감정적으로 사실 집 짓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열받아서 이게 철거해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전히.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야말로 해할 마음만 가지고 그런 등등한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권리남용 항변을 해서 철거를 막을 수는 있는데 그건 방금 말씀드린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얘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철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철거를 안 해주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침범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준다라든지 그러니까 네. 그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임대차 사건들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내 땅, 내 건물 뭐 빌려 쓰면은 돈 내야지 하는 것처럼 돈으로라도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으신 게 오히려 이제 우리 이 상담하신 분의 보강토 옹벽이 그 전원주택업자가 도로를 만들면서 이제 훼손했다. 네. 그래서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하셔서 이게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느냐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도 좀 나누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강토 옹벽이 훼손되고 붕괴될 위험이 있는 부분이 그 다른 사람 땅을 침범해 있는 그쪽에 생긴 거라면 어차피 철거해야 될 가능성이 이유가- 있는 네, 곳에 그렇죠.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네네.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런데 보강토 옹벽이 훼손되고 있게 붕괴될 위험이 있는 부분이 그야말로 이 지금 우리 상담하신 분 소유 토지 내에 있다면 그거는 내 땅에 있는 보강토 옹벽을 다른 사람이 훼손시킨 훼손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 거죠, 그거는. 그것도 충분인지 아닌지는 이제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지금 훼손 붕괴될 위험이라는 게 고지것대로 정말 그런지 그건 봐야 돼. 보강토 옹벽이라는 게 이제 옹벽이란 말 자체가 분명히 돌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훼손이나 붕괴될 위험이라 볼 수 있는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상담하신 분도 내 보강토 옹벽도 훼손되고 그다음에 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 신청을 해서 한번 재판부랑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훼손되는지 안 되는지 네네. 그렇게 해서 가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손해가 있다는 게 인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드시면 지금 상대방 쪽에 소장을 보내었다고 했었는데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반소로서 제기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한 소송 절차 내에서 서로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같이 한번 받아보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보강토 옹벽이라는 게 이렇게 축대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축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 배상을 해줄 때 네. 이제 서로가 합의가 가능하면 좋은데 이제 그 배상액을 가지고 공시지가로 하느냐 시가로 하느냐 서로가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또 법원 가야죠. 그러면 또 소송을 거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소를 제기를 하면 처음에 이거 해주세요. 네. 이런 원인으로 이거 해주세요라고 청구를 하지만 소송하던 중에 거기다가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추가할 수도 있고 요거는 빼주세요 할 수도 있고 이거였는데 이걸로 바꿔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어요. 소송을 할 때. 그리고 보강토 옹벽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게 침범당했다 해가지고 저쪽에서 이걸 보강토 옹벽을 허물었을 때 네. 다시 이걸 설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근데 홍수가 난다든지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쪽으로 또 뭐 토사가 쓸려 나간다든지 하면 저쪽에서 손해를 입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도 배상을 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철거를 해버리니까 네. 그다음 보강토 그걸 옹벽을 다시 쌓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서로가 안 쌓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네, 그 부분은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법원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을 판결을 통해서 모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네. 판사님이나 조정관이 앉아서 이렇게 당사자들을 놓고
법적 내상은 좋게 이렇게 합의를 한번 해봐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걸 철거를 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판결로 해서 뭐 대체 집행으로 해서 강제 가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겠느냐 해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먼저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왜냐하면 극히 미미하거나 침범행위하면 등등의 가능성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능성들이 많을 때는 이왕이면 당사자가 한 발씩 양보해서 서로가 이익도 취하지만 손해도 덜 보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방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현장 검증은 필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게 필수라는 건 아닌데, 네. 필수라는 건 아닌데 자기의 손에 입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만 할 수 없고 사진만 찍어도 그 사진을 조작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물론 다 대부분은 믿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절차인 거죠.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안 하면 안 해서 입는 불이익은 입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대부분은 하게 되고 또 이 정도는 또 소송을 하면 다 예측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